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여요. 잠시만요. 어, 그럼 발표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저는 송다정이고요. 오늘 페르프토시스 연관, 세포의 소포 매개, 대식세포의 활성화 연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에서 세포의 소포인 EV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EV의 발생 기전, 그 다음에 페롭토시스, 인플라마에서 설명하고 실험 목적을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으로 실험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extracellular vesicle이라고 하는 EV는 세포의 소포라고 하고 크게 apoptotic body와 마이크로베시클 그리고 엑소점으로 구분되며 정상 상태의 세포뿐만 아니라 세포 사멸 과정 중에서도 방출됩니다. 그 중에서도 엑소점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얼리 엔도좀의 형성에서 시작되며 이 얼리 엔도좀이 레이트 엔도좀이라고 하는 멀티베스큘러 엔도좀 MVE로 매추레이션 되면서 인트라루미널 베지클이라고 하는 ILV가 축적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VE가 라이소점으로 가게 되면 ILV는 분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라이소점으로 가지 않고 멤브레인 퓨전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면 이 MVE가 안에 들어있던 ILV가 엑소점의 형태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스더민이 과발현 세포가 사멸 과정 중에서 어떻게 EV를 방출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릴 건데, 그림에서 ILV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스더민 E는 풀랭스 상태로 엔도좀 막으로 이동해서 포화를 형성하는데, 이때 C 터미널 도메인은 그 후에 캐스페이드에 의해서 절단되어서 N터미널 프래그먼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랭스와 N터미널 프래그먼트 포어 모두 엔도좀에서 사이토들로 칼슘이 유입이 되는데요. 칼슘 농도가 증가한 영역에서는 아넥신, 소신 그랑칼신, 그리고 HDPTP 등의 칼슘 결합 단백질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HDPTP에 에스컬트3가 결합하면서 엔도좀 막에서 버딩이 되고 결국 멤브레인 피전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인트라루미나 베지클인 ILV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ILV 안에는 게스터민 E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롭토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는 트랜스페린이 삼가철과 결합을 하게 되면 멤브레인에 트랜스페린 리셉터 1에 결합한 그 복합체가 엔도사이토시스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온 삼가철은 엔도좀에서 이가철로 환원이 됩니다. 이렇게 환원된 이가철은 주로 H2O2와의 팬텀 리액션을 통해서 OH 라디칼 같은 강한 ROS를 형성합니다. 이런 ROS는 세포막에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라고 하는 푸파를 산화시켜서 리피드 하이드로퍼록사이드라고 하는 지질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런 지질 과산화물은 LOX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지질 과산화물은 또 이가출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펄옥시 라디칼을 만드는데요. 이 라디칼이 연쇄적으로 주변 지질을 산화시키면서 리피드 펄옥시데이션이 진행되며 결국 페롭토시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롭토시스를 막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페롭토시스를 막는 시스템은 시스템 XC라고 하고 이 시스템 XC는 글루타메이트를 세포 밖으로 보내면서 시스틴을 세포 안으로 들여오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시스틴은 시스테인으로 환원되면서
GSH, 글루타치온 합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래 화학식을 보시면은 GPX4가 GSH를 사용해서 지질 가산화물인 이 OOH를 안정적인 알코올로 환원시켜주는 반응의 촉매가 GPX4인데요. 이 반응을 통해서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할 때 이 페럽토시스를 유발하기 위해서 GPX4 억제제인 RSL3를 처리해서 페럽토시스를 유도한 후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전에 진행했던 연구 결과들인데요. 그림 위에 쪽을 보시면 게스더민 E 과발현 세포에서 에이팝토시스 중에 방출되는 EV에 게스더민 E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결과들이고요. 또 아래쪽은 에이팝토시스와 페로토시스 EV에 모두 게스더민 E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서도 게스더민 E가 포함된 EV가 EV 마커인 CD63이나 S1PR1, S1PR3에 의해서 검출되니까 에이팝토시스나 페롭토시스 같은 세포 3일 중에 방출되는 EV에도 확실히 게스터민 E가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를 전에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플라마좀인데요. 인플라마점이 활성화되면 캐스페이즈 1이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게스터민 D, 프로-IL-1 베타, 프로-IL-18 등이 절단되고 잘린 게스터민 D의 엔터미널 프래그먼트에 의해서 형성된 포어에 의해서 파이롭토시스가 일어나게 될 수 있고 또 이런 포어로 잘려서 메이처 형태가 된 IL-1 베타나 IL-18이 포어 바깥으로 분비가 됩니다. 인플라마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NLRP1 인플라마즘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 같은 세균이 생성하는 메탈톡신에 의해 반응이 되고 NLRP3는 팸프나 댐프에 의해서 유도되는 세포 내 손상 신호에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NLRC4는 살모넬라의 플라질린이나 T3SS 단백질에 반응을 하고 AIM2는 보통 더블 스트랜드 DNA에 의해 활성되고 피린 인플라마즘은 세균 독소에 의한 로 단백질의 변형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NLRP3 인플라마즘은 제일 광범위한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요. 가장 다양한 팸프나 댐프를 감지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유도되는 ROS의 증가나 포타슘 이플럭스 같은 세포 내 스트레스 신호를 통해서 활성됩니다. NLRP3 인플라마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림 A에서 NLRP3 단백질은 N터미널에 피린 도메인, 중간에는 나우트 도메인, C터미널에는 류신, 리치리피신, LRR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크에는 피린 도메인과 카드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캐스페이즈 1은 카드 도메인과 캐스페이즈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B를 보시면 NLRP3의 피린 도메인과 에스크의 피린 도메인이 결합을 하게 되고 또 에스크의 카드 도메인이 프로캐스페이즈 1의 카드 도메인과 결합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프로캐스페이즈 1은 서로 클리비지를 하면서 액티브 캐스페이즈 1이 되면서 아래쪽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NLRP3 인플라마즘 복합체가 활성이 됩니다. NLRP3 인플라마즘이 활성화되려면 프라이밍 단계와 액티베이션 단계가 필요한데요. 우선 프라이밍 단계를 일으킬 때는 보통 전형적인 팸프에 해당하는 LPS로 TLR을 통해서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LPS의 경우 TLR4라는 패턴 리코니션 리셉터를 활성하면 NF-kappaB가 핵으로 이동해서 프로-IL-1 베타, 프로-IL-18, 그리고 NLRP3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이 프라이밍이고 다음으로 액티베이션 단계인데요. 액티베이션은 프라이밍 이후에 액티베이션을 시키는데 보통 세포 외에 ATP에 의한 P2X7 활성화로 포타슘 이플럭스를 유발시키는 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고 결국 포타슘 이플럭스나 ROS 증가, 라이소소멀 데미지 등으로 인해서 NLRP3의 우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NLRP3가
NLRP3 인플라마점이 활성화되게 되면 액티브 캐스페이지 1이 게스터민 D를 절단해서 게스터민 D의 N-터미널 프래그먼트가 포어를 형성하고 이 포어에 의해서 파이롭토시스가 유도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캐스페이지 1은 이 프로 IL-1 베타와 프로 IL-18을 절단을 해서 메이처 IL-1 18, IL-1 베타를 만들어서 이 사이토카인들을 게스터민 D4나 파이롭토시스에 의한 부어로 세포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결국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됩니다. 보통 인플라마좀 실험을 할 때는 LPS로 프라이밍을 시키고 ATP로 활성을 유발하는 실험이 보통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extracellular vesicle인 EV를 사용해서 실험했습니다. EV랑 인플라마좀 활성 사이에 연관성은 있었는데, 근데 페롭토시스 상황에서 생기는 EV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게스터민 E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스터민 E 과발현 세포에서 페롭토시스 중에 방출되는 세포의 소포인 EB가 과연 배식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팝토시스를 유발하기 위해서 스타로스포린과 LCL161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였고요. 페롭토시스를 유발할 땐 RSL3라는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처리하고 24시간 후에는 differential centrifugation이라고 하는 분별 원심 분리를 통해서 EV를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퓨리티가 높은 EV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골수율의 마크로파지는 마우스의 피머와 티비아에서 얻었고요. 마크로파지 컬러니 스티뮬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MCSF를 열흘간 처리해가지고 분화된 마크로파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로파지의 EB를 처리할 때는 MCSF가 없는 메디아로 2시간 동안 안정시켜준 후에 EV를 원하는 시간별로 처리를 했었고요. 리얼타임 PCR을 할 때는 마크로파지의 RNA를 추출해서 cDNA를 합성한 후에 진행했고, 웨스턴 블lat을 할 때는 마크로파지를 셀 스크래퍼로 긁어서 세포를 모은 후에 웨스턴 블lat을 진행했습니다. 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V의 종류별로 함량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힐라셀에 RSL3로 페롭토시스를 유도시킨 다음에 에이팝토틱 바디와 마이크로베지클, 엑소좀이 각각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에이팝토틱 바디와 마이크로베지클은 거의 방출되지 않은 반면에 엑소좀이 다른 EV에 비해서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EV가 없는 컨디션드 메디아는 가장 높은 농도였지만 결국 페롭토시스를 유발할 때 방출되는 EV의 종류 중에서는 주요 구성 성분이 엑소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93T의 게스터민 E를 과발현한 세포에서 페롭토시스를 유도한 다음에 나온 EV가 과연 마크로파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간과 농도별로 리얼타임 PCR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림 A를 보시면 EV를 처리했을 때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확실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16시간에는 세컨더리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에 의해서 IL6가 가장 높게 관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EV가 포함된 컨디션드 메디아나 EV가 제거된 컨디션드 메디아에서 mRNA 발현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앞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EV가 없는 컨디션드 메디아에서 프로틴 농도가 제일 높았지만 결국 EV 처리군에서 염증 반응이 가장 높게 일어난 걸 보니 EV가 마크로파지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EV를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를 보시면 EV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mRNA 발현도, 염증성 mRNA 발현도 높아지므로 마크로파지의 염증 반응이 EV에 의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상 상태에서
나온 컨벤셔널 EV와 세포 3혈 중에서 나온 에이파토시스 EV와 페로토틱 EV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비교를 했는데요. 정상 상태 세포에서 얻은 컨벤셔널 EV에 비하면 에이파토시스와 페로토시스 중에 방출된 EV가 더 높은 염증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3혈 중에서는 EV의 카고가 확실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 3혈 중에 방출되는 EV가 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93T 와일드 타입 세포와 게스터미니 과발현 세포에서 각각 컨벤셔널 EV, 에이파토틱 EV, 페로토틱 EV를 분리해서 EV 한 개당 프로테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NTA로 EV의 개수를 측정한 다음에 프로틴 농도를 측정해서 그림 A의 결과를 얻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게스터미니 과발현 세포에서 특히 페롭토시스를 유도했을 때의 EV가 가장 높은 프로틴 카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B를 보시면 역시 같은 개수의 EV를 웨스턴 블lát으로 EV 마커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똑같은 개수를 넣었을 때도 역시 게스터미니를 과발현한 페롭토틱 EV가 가장 진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크로파지 한 개당 200개의 EV를 처리했을 때 mRNA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리얼타임 PCR을 진행했는데요. 역시 다 똑같은 개수의 EV를 처리했지만 게스터미니 페롭토틱 EV에서 가장 높은 mRNA 변화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스터미니 과발현 세포에서 페롭토시스를 유발하면 단일 입자당 가장 많은 프로테인 카고를 포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파지에서 가장 높은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확인했을 때 가장 높은 프로테인 카고를 갖고 있던 게스터미니 페롭토틱 EV가 과연 마크로파지에서 인플라마좀 활성을 유발하는지 시간대별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EV 처리 후 8시간부터 점차 캐스페이즈 1, 게스터민 T, 프로 IL-1 베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프로 캐스페이즈 1은 8시간부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액티브 폼인 20kD의 액티브 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캐스페이즈 1이 보이는 시간부터 게스터민 D의 절단된 N-터미널 프래그먼트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똑같이 프로 IL-1 베타도 8시간부터 증가했지만 그 아래쪽에 메이처 IL-1 베타는 세포 밖으로 시크레이션 되었기 때문에 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크로파지가 프라이밍과 함께 동시에 인플라마좀의 활성이 액티베이션이 같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게스터민이 과발현 세포의 페르토틱 EV가 마크로파지의 인플라마좀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페르토틱 EV가 NLRP3 인플라마좀의 특이점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크로파지의 NLRP3 인플라마좀 이니비터인 MCC950을 처리하고 와일드 타입과 게스터민이 과발현 세포에서 페롭토시스를 유발한 EV를 처리했을 때 과연 억제가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EV를 처리했을 때 와일드 타입이랑 게스터민이 모두 액티브 캐스페이즈 1이 증가했고 프로 IL-1 베타도 증가했으며 게스터민 T의 N-터미널 프래그먼트도 증가한 것을 보면 인플라마점이 확실히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NLRP3 인플라마좀 인히비터인 MCC950을 처리한 쪽에서는 캐스페이즈 1이랑 IL-1 베타 그리고 게스터민 T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EV들이 다른 인플라마좀이 아닌 NLRP3 인플라마좀을 활성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V와 게스터민 E 과발현 세포에서의 페로토틱 EV를 둘 다 마크로파지에 처리를 해서 한 번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캐스페이즈 1은 게스더민 2가 과발현된 세포에서 더 처리했을 때 더 강했지만 IL-1 베타와 게스더민 D의 터미널 프래그먼트는 와일드 타입 세포에서 더 강했습니다. 캐스페이즈 1이 게스더민이 과발현에서 더 높은 이유는 게스더민 2가 포함된 EV에서 NLRP3 인플라마즘을 더 강하게 활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이론 베타랑 게스타민 D가 낮은 이유는 더 강하게 인플라마점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세포 밖으로 더 많이 시크레이션 되어서 약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약하자면 세포는 정상 상태일 때나 세포 사멸 중일 때나 EV를 방출하지만 세포 사멸 과정 중에서 방출된 EV가 더 많은 프로틴 카고를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페르토시스에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았고 또 그 EV는 마우스 골수율의 대식세포인 마크로파지의 NLRP3 인플라마점을 확실히 활성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터미니가 오버익스프레션 된 셀에서 얻은 EV들은 그 영향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로는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특히 게스터미니가 과발현된 세포에서 페소토틱 EV가 인비버에서도 영향이 있는지 알아봐야겠고요. 저희는 이미 실험을 진행해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해야 될 연구로 EV의 프로틴 카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야 되겠고, 특히 페롭토시스에서 더 메커니즘이 명확해져야겠고, 제가 사용했던 마우스 골수율의 마크로파지 외에도 다른 면역 세포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송다진 학생 수고하셨어요. 많이 네. 연구한 것 같은데. 여쭤보기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실험은 어, 페로토시스에서 EV가 나왔을 때 마크로파지가 활성이 되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이런, 특히 페로토시스 때의 EV가 마크로파지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는 별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것을 밝히기 위한 연구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 어, 페로토시스가 어차피 우리가 그냥 정상 상태일 때도 항상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만약 이 과정을 더 자세히 하면, 뭐 나중에 염증 반응에 대한 치료 같은 것에 이용할 수도 있고, 음? 또, 저기 이제 나도 지금 이해가 안 어, 돼.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페럽토시스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세포가 어딜 것 같아요? 페로토시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네, 세포요? 이게 만약에 그저 인프라모좀하고 마크로파지가 많이 공격을 할 텐데 그럼 어떤 상태에서 이게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상태? 활성산소, 활성산소중이 높은 상태일 그러니까 그게 때 어떤 많이 상태인데? 일어나. 그게 어떤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고요? 네. 음,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예를 들어서 무슨 암세포에서 저기 그 많이 브레스트 캔서 셀 가지고 저희 최영준 선생님 랩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이걸 이렇게 게스타민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면 특정 타겟팅을 하는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이렇게 돼서 이걸 치료하겠다고 쓰는 건데 그게 어떤 세포일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음, 그냥 그냥 최영준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할 일이 없잖아. 할 이유가 없잖아. 음, 음, 페로토시스, 질문이 다시, 페로토시스에서 자, 이게 어떤, 네, 그 여기다가 저기 게스타민을 쓰여서 엑소점으로 분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엑소점을 가지고 그 실험을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떤
뭘 치료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요. 어떤 현상? 페롭토시스가 일어났을 때 EV에는 그냥 정상 상태 EV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알겠는데요. 다 알겠어요. 그 네. 얘기는 알겠는데 자, 이거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실제로 실험을 끝나면 실험한다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시킬 수?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이 페라토시스에서 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야 아니면 면역적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야 뭐예요, 도대체? 본인이 하는 실험이 왜 하는 거예요? 음, 페롭토시스에서 면역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최영민 선생님 맞나요? 페롭토시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수백만 명이 페롭토시스 연구하고 있을걸요? 그 그러니까 네. 페롭토시스를 맨 처음에 셀데스 모드로 밝힌 다음에 사람들이 질병하고 연관돼서 연구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종양을 죽일 때 항암, 종양세포 중에서도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종양이 페롭토시스로 잘 죽는다는 거가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포 사멸이 우리 몸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안 좋아지는 질병들 있잖아요. 특히 뭐, 브레인이나 또 키드니 이스케미아, 그러니까 허혈증, 막혀서 파괴되는 질병.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sepsis, 폐혈증, 되게 다양한 질환에서 페럽토시스가 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페럽토시스 때 이건 결국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 사멸이거든요. 프로인플라마토리 세포 사멸이라서 페럽토시스 때 세포 사멸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또 그 페럽토시스에서 유발되는 염증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게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스터민 E는 결국은 세포 사멸을 조종하고 그다음에 세포 사멸에 의해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그걸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다정 최영민 선생 다시 한번 여쭤본 이유가 송다정 제가 보통 엑소점은 항암 치료를 주로 해서 타겟팅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엑소점의 이용 네. 그러니까 여기 캐리어 그 바이오 EB 파트 중에서는 EB에서는 제일 크죠. 그거 되게 사람들이 그거 많이 보니까 큰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 이 EB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시작 단계고 그 처음 이걸 시작한 거는 EB를 연구하는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세포에서 EB가 안 나와요. 예, 세포의 소포체가 안 나와서 항상 걱정인 게 아니고 되게 실용화되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올까 생각하다가 게스터민 2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된 거고, 지금부터는 우리 송래당 학생이 아까 했다고 그랬지만, 그렇다면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인비보 이펙트는 뭔지 우리가 지금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비가 뭐 여러 가지 컨디션, 뭐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가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아직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한 페이퍼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다정 학생 혹시 ATP 에세이 해 보셨나요? 이게 아니요. 지금 보면 파이로젠 형태로 해서 같이
지금 ATP 형성에도 꽤 관여를 할 것 같은데. EV가요? 네, 지금 이게 파이로젠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이로젠. 하이로젠이 어, 뭔지 잘 몰라. 그게 모르겠는. 파이로젠이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성, 그러니까 원래 그게 발열 반응하고 염증하고 같이 관련돼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 그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파이로프토시스하고 좀 관련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페라토시스하고도 관련이 지금 보면서 마크로페지 염증 반응하면서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고, 사실은 이번에 웃긴 얘기긴 하지만 파이로젠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이거 썰머젠으로 아마 단어 바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파이로젠은 의학 용어로 그냥 열을 일으키는 물질은 다 파이로젠이라고 불러요. 파이로젠. 음, 그거하고 헷갈리기 쉬운 용어가 파이오젠. R을 빼면 고름을 생성하는 물질을 파이오젠이라고 하고요. 파이로젠 하면 우리 인체 내에서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이로젠이라고 해요. 그게 들어가서 열이 발생하면 파이로젠이 되는 거예요. 그 인플라마좀 활성 시 나오는 인터루킨 1 베타는 대표적인 파이로젠이에요. 음, 그거는 우리 몸에 나오는 순간 전신적으로 퍼지면서 강력하게 열을 내요. 열을 내는 파이로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론 베타는 그 염증 반응을 무조건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기초적인 사이토카인이 이게 시작. LPS로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하는데 아이론 베타는 LPS 효과를 앰플리피케이션, 더블링 한다고 음, 생각하면 딱 돼요. 똑같은 작용하는 거예요. 네. 파이로젠. 그리고 아까, 그 네. 파이로젠이라는 용어가 서머젠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용어 바꾼다고 지금 저기 지금 회의에 나와가지고 용어를 아마 요양용어로 다 바꾼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용어는 일반적인 그 교과서에서 엄청 많이 쓰는 용어래 가지고요. 파이로 그렇죠. 뭐 그 용어를 쓰는 학회를 따지면 그 의학, 약학 여기서 다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도 파이오제닉 하고 항상 설명해 줘요. 이 세균이 감염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파이로제닉하다. 어떤 경우는 파이오제닉하다. 헷갈리기 쉽거든요. 파이로제닉 하면은 그래서 안티파이레틱스 하면은 해열제, 안티파이로틱스 하면 해열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하여간 이거를 서머젠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좀 근데 당황. 그거를 바꾸려면은 학회 한두 군데 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 군데에서 바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워낙 오래전부터 쓰던 그냥 기본 단어라 가지고 파이로젠, 파이로제닉 그 용어는 바꾸려면은 한 학회에서 바꾼다고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게 의학 용어에도 들어가고 약학 용어에도 들어가고. 그게 표준화 협회에서 바꾼다고 얘기를 나와서 지금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결국 네. 왜 하는지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워낙 근데 설명 잘했어요. 이해하기 되게 쉬웠고 저는 근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세컨더리 인플라마토리 리스판스라는 용어를 썼던데 그게 IL6가 16시간에서 높았잖아요. 예 나머지는 4시간이랑 8시간에서 제일 그렇죠 높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음 IL6가 대표적인 그런 세컨더리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의 마커다, 이렇게 나왔어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음, 그게 왜 그럴까 갑자기 그 궁금해져서 한번 저도 아, 찾아볼게요. 들어본 적은 네, 있어요. 근데 세컨드리 인플라마토리 리스판스 IL6가 그 피크가 두 번 나온다는 걸 내가 얘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네. 나오고 얼리 리스판스 또 세컨드리 리스판스로 두 번 나오는데 그게 IL6가 나중에 나오는 거를 세컨드리 인플라마토리 리스판스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매크로파지 하나당 200개씩 쳤다고 그랬죠? 200개. 네. 200개. 아,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거고, 기억이 안 나서. 오케이. 200개씩 마이크로파이저 쓰면은 보통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로 들어가나요? 농도가 어, 이 정도 돼. 이, 그 게스터민 2를 가진 EV의 경우. 대충 1, 200개를 친다면 게스터민 2 EV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많은. 네, 근데, 그니까, 개수만으로 한 거였는데, 예, 그게 어느 정도, 한 1 조금 넘어요. 1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보다 약간 더 되는 약간 더 수준. 많다고? 네, 오케이.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구나. 음, 오케이. 그, 아, 설명 잘했어요. 음, 예. 그, 송가지 학생, 아까 질문 하나, PBS 아까 데이터 있잖아요. 나온 거. PBS요? 아, 그거, PBS요? 아까 맨 위에 그, 아마 네거티브 컨트롤로 쓴 것 같은데, 맨 위쪽에 그, 저기, 사이토카인 그, 나올 때. 아, 어? 네. 그게, 잠깐만, 저기, 16시간부터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지금 뉴트리셔널 디프리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저렇게 보이면은 다 죽어서 이렇게 된 거 같이 보이는데? 16시간 이후에 어, PBS. 보면은, PBS에서 그 저기, TGF 베타 예, 예, 이거요? 예. 그 아, 빨갛게 이거는 예. 아무것도 안 친 프라이머리 마크로파지라서, 그러니까 MCSF도 없고, 그런 영양분이 없는? 자를 수 있는 팩터가 없는 마크로파지라서,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48시간이면 이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M2 상태로 분화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게, 이러면은 세포 상태가 다 좋지를 않을 tel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예.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도 PBS,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친 상태의 48시간은 마크로파지가 정말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도도 지금, 낮고. 그래서 지금 보는 근데 게, 예, 예. EV를 친 쪽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 네. 지금 나도 이게 PBS 데이터 보면 보통, 저도 보통 PBS를 보통 넣고 이렇게 안 하고, 실험 스타베이션 시킨 다음에 그냥 실험하는 경우가 많고, PBS만 넣으면 오히려 더, 아, 그런 의미의 PBS가 아니라 음, 그 메디아를 넣은 건 맞는데 EV를 저희가 같은 용량으로 치는 것처럼 PBS도 그냥 그만큼의 양을 넣어줬다는 의미의 PBS인 거예요. 이게 PBS 언론이 아니고, 네네. 그래가지고 나 이게 데이터 보면서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요, 아, 메디아에 PBS를 쳤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였어요. 이 음, 비이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죠. 비이클. 그러니까 비이클 지금, 컨트롤. 비이클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거 데이터 보면 굉장히 이거 그냥 셀 스타베이션 시켜가지고 한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사실은. 음, 그리고 그 컨트롤 미디어 중에서 이거 컨트롤 미디어 쓸 때 실험 프리로 해서 한 적도 있으세요? 네. 음, 결과는 달라요, 좀? 실험이 없으면 음, 마크로파지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음. 컨트롤이 너무 자극이 돼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극이 네네, 되는구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아마 결과가 좀 엉망진창으로 나오나 보네. 그렇게 세럼이 없는 메디아를 쓰면 그랬어가지고, 음, 음. 네. 그러니까 이 실험이 내가 이걸 나도 오늘 송대장 학생 실험을 보면서 느꼈는데 네, 쉬운 실험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인플라마좀 스터디 하는 사람들은 네, 이름이 있는 미디어에서 LPS 주고 3시간이나 뭐 6시간 프라이밍을 한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셀을 워시를 열심히 하고 네, 프로테인을 다 워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름 프리 미디어로 ATP를 치거나 네, 또는 그 나이제리신 그러니까 네, 그 저 일종의 그 마일드한 디터전트를 쳐서 인플라마좀 액티베이션만 1시간 동안 딱 시키고 또는 1시간 이내로 시키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다 하니까
밖으로 빠질 일도 별로 없고 세포 안에서 잘 보이는데 이 입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티피셜한 거잖아요. 그런 일은 네,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인플라마좀 네, 연구를 위해서 아티피셜하게 딱딱 맞춰서 실험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네, 적은데 이거는 EB가 인플라마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프라이밍을 하는지 모르지만 EB 자체가 그 결국은 프라이밍과 인플라마tom 액티베이션을 한꺼번에 일으키는데 문제는 이 시간이 모든 시간대 다 해봤지만 거의 뭐 16시간, 12시간, 최소 12시간 이상 놔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에세이 하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걸 나도 인정하고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어정쩡해요. 씨름에서 그 미디어에서 디텍션 하는 것도 어렵고 또 16시간 동안 씨름을 빼는 것도 사실 그 자체가 프라이머리 매크로파지는 스트레스잖아요. 네, 프라이머리 셀은 그 씨름 빼는 순간 심지어 그 매크로파지는 MCSF 빼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6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하는 거는 인플라마정하고 프라이밍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라는 거, 예, 그런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죠? 네, 누가 그 액티베이션 할 때 1시간 동안 인플라마정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보는 시스템은 우리 인체 내에서는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저게 음, 음. 제가 이 실험을 이런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 사실은 저도 인비보에서 셀 아이솔레이트 셀 뽑아 저기 세포 뽑아내서 아이솔레이션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에세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마크로파이지를 퓨리피케이션 시켜서 했잖아요. 그 보면 아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실험 메소드에 그러면은 이제 최초에 매크로, 매크로파지 성장학생 질문. 이게 네. 매크로파지를 퓨리피케이션 했습니까? 아, 아니요. EV 프리피케이션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매크로파지 퓨리피케이션, 매크로파지. 자지 퓨리피케이션 마크로, 마크로파지 퓨리피케이션이요? 어 마크로파지요? 응. 퓨리피케이션 안 했어요? 어, 이건 제가 대답할게요. 네, 이거는 매크로파지를 퓨리피케이션 한 게 아니고 그 마우스 본메로에서 본메로 스템셀을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매크로파지로 디프레인시에이션 시킨 거예요. 분화시킨 거예요. 음, 그래서 장점은 퓨리티가 엄청 좋아요. 그 실렉션 프로세스, 실렉션은 할 필요도 없는 게 실렉션 하는 거는 플라스틱에다가 붙이잖아요. 네. 이 플라스틱에 붙는 세포는 매크로파지밖에 없어요. 예. 1800년도에 면역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봤던 건 매크로파지가 플라스틱에 붙어가지고 기어가는 걸 봤거든. 그래서 면역하기 시작했다고. 예. 하여튼, 이거는 디프레인시에이션 시킨 거예요. 디프레인시에이션. 매크로파지를. 그래서 피로티를 따지면 거의 100% 매크로파지 파퓰레이션만 있는 거죠. 예. 이런 대신, 네. 이거는 피로티는 좋은 대신 세포는 좀 적게 얻을 수밖에 없죠. 매크로. 기능 펑셔널리티도 거의 비슷한가요? 디프레이션 이게 그냥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한 마크로페이지 대 디프레인시에이션 된 이렇게 디프레인시에이션 스템셀 본메로에서 디프레인시에이션 된 거하고 그 펑셔널리티가 거의 유사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다르다, 뭐, 보다는 이 세포가 가장 퓨리티가 펑셔널하게도 좋은 매크로파지라고 마우스에서는 평가하고 있죠. 이 음, 방법 말고는 우리가 매크로파지를 마이그레이션 시켜가지고 우리가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매크로파지는 특성상 송대장 학생도 실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성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세포거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그걸 보는 데 있어서 시작점을 그러니까 내가 마크로파지를 분리하면 문제가 뭐냐면 M1으로 갔던 셀도 있고 M2로 갔던 셀도 있고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세포들이 다 섞여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면에서 매크로파지를 한 스테이지로 놓고 실험하기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을 쓰죠. 이 방법으로 저 수지상 세포도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분할시키고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매크로파지 분리 방법은 별로 없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근데 제일 어렵죠. 신경질 나는 방법이죠. 제일 어렵고 일드가 형편없다. 그 외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그 페리토니얼 캐퍼시티에다가 이리턴트 막 자극하는 그 솔루션을 줘가지고 배를 뒤집어 놓으면 매크로파지가 다 글로 몰리거든요. 그랬을 때 뽑아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믹스드 파퓰레이션. 얘는 그냥 마크로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매크로파지도 이 종류 저 종류도 있고 거기다 어, 뉴트로필도 섞이고 뭐 모노사이트 섞이고 요시로필, 다 섞이는 거예요. 다. 덴젤틱 셀도 새끼. 그거 하려고 그 비드 같은 거 마우스 복스를 한마디로 만드는 거야. 복스 아사이티스. 복스를 차게 해가지고 매크로파지를 염증을 배에다가 막 일으켜가지고 마크로파지를 분 다음에 그걸 분리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음. 엑스 같은 거, 셀솔터로 해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제일 비싼 방법이죠. 피로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아까 저기 그 하버스팅 할 때 그때 트립신 처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트립신 안 넣고 EDTA를 PBS에 녹여서 그 단계에서 스트레스는 별로 없나요? 스크래핑 할 때? 그래서 살살 물론 살살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물론 살살하는 게 맞긴 맞겠죠. 아예 제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근데 저희가 막 16시간, 24시간 이렇게 보는데 이거 15분은 영향이 그렇게는 없을 것 같은데. EDTA만 처리한다고? 트립신 EDTA 중에서? EDTA만 처리한다고? 네, EDTA만. 트립신은 음, 그렇지 않고. 음. 네,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굳이 싱글 셀씩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거기서 재밌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실험을 내가 제안한 게 사실은 이비를 이게 정성의학이 아니래 가지고 제게 얘기가 네, 이걸 하게 된 어떤 펑션을 봐야 되는데 그 제가 하나 한 가지 클루가 있어요. 네, 어떤 클루냐면은 그 강남에 가면 그 엑소좀 갖고 뭘 하는 비싼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제가 옛날에 있던 학교에는 뭐 차병원? 차병원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해가지고 뭐 줄줄이 뭐 유명 인사들 놔주고 막 그런 짓 했는데 그 그런 사람들 얘기를 내가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분리하는 엑소점 중에 내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그 우리가 뽑는 엑소점과 비슷한 프랙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맞았을 때 사람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좀 들은 바가 여러 군데 소스에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펑셔널 스터디 하려면 뭐 애니멀 모델 만들고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또 그거 또 한다고 많이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싱글셀식도 한번 이제 제가 억셉터블한 돈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한 번을 해보고 싶고 이제 아주 비싼 시기는 지났고 제가 성격이 그렇거든요. 휴대폰을 사도 내가 살 때 두 제너레이션 느린 거 사면 40만 원이면 내가 현금빵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싱글셀식도 그런 심정으로 알겠지만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나 나름대로 요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헤파토 사이트 분리를 해본 거고 다행히 송대장 학생이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혼자 잘 하대. 그래서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은 8시간 데이터가 인플라메이션 일으키는 건 사실은 비슷한 거는 예전에도 해봤고요. 네, 그거보다는 48시간 때 뭔가 좀 소위 얘기하는 그 재생 효과 그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안 해봤으니까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임상 데이터가 많다는 거. 그 사람들이 왜 엑소전 맞으려고 그 한 번 맞을 때 몇백만 원 낸대요. 그러려고 줄을 서 있겠어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기전 연구한다고 엄청 많은 그 시간 동안 소비하면서 기전을 연구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내가 뭐 딱히 뭐 디지즈 모델을 한 것도 아니라서 갑자기 디지즈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캔서 모델을 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진짜 순수하게 얘가 내가 궁금한 걸 알고 싶었어요. 강남의 부자들은 엑스좀 맞고 어떤 기분일까? 어떤 기분인데 뭐 어떤 사람이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이게 하여튼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소한 며칠간은 굉장히 며칠이 아니고 몇 주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거 아는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 절대 그런 거 맞을 생각은 없어요. 내가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답니다. 그래서 플라세보 아닌가요? 내 플라시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동영상도 막 보고 씨, 나갔네. 음. 하여튼 저기 감사합니다. 그 네. 질문 잘 해가지고 한 한이 아니고 우리 송대동 학생 어디로 날라갔어? 아니요, 다시 끝까지.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발표 잘못, 잘했어. 잘못 눌렀습니다. 네, 발표 잘했어. 근데 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관한 레퍼런스는 넘쳐요, 넘쳐. 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페이퍼들이 무슨 네이처나 셀 뭐 이런 데 떡을 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중요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붙어서 이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임팩트 팩터도 그렇게 높은데 맨날 나가는 거고,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한번 살짝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송다정 학생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저기, 최영규 선생님, 보낸 거 받았고요. 그거 네, 관련해서, 근데 거기서 나노 입자, 네, 1나노미터 나노 일단은 Fe라는 용어보다는 아이온, 철 또는 철 이온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Fe라는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나노미터 입자는 챗GPT가 못 만든대요. 네, 물어봤대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에 불가능한 일.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저기 슈퍼 파라 마그네틱 네네네. 그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 스파이온이라는 거 네. 스파인으로 바꾸시죠 그, 스파인. 저기, 그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요약본이거든요. 거기다 수치도 넣고 그걸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림도 있고, 어차피 그거 기반으로 그 제안서 쓸 거예요. 그거 기반으로.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지금 그림도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너무, 지금, 이게 한 개 가지고 지금 그걸 나눠야 그거 되는, 하나 하고 그다음에 특허 내실 거예요. 특허. 특허 내실 거 가지고 그 한번, 챗GPT가 찾아주는 거 보니까 예. 연관된 거 요즘에는 어떤 일을 얘가 하냐면 그
뭐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이미지를 네, 인터넷에서 막 찾아가지고 막 보여줘요. 알고 근데 있습니다. 얘가 그린 게 아니고 어디서 누가 만든 걸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그려야 되는데,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쓰면 큰일 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남들도 비슷한 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걸 가져오는 거. 저번에 저희 작년에 했던 논문 그때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거기 있는 논문 내용 그대로 해서 제가 머리로 풀어낸 거니까 어차피 뭐 저기 그동안 계속 했던 내용 그대로니까 뭐 그래서 특허를 내고 논문을 내려면 좀 유니크한 거, 우리만 독창적인 거를 그렇죠. 해야죠. 제안을 해주죠. 그게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 그러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일단 그거를 정리해서 음, 다음 주까지는 제안서 내야 되니까 제안서도 또 전화요 저렇게 큰 긴 내용이 아니고 또 압축해서 2장 정도로 또 해서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그렇게 해야죠. 아,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번 주는 뭐 내일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저희 최영 선생님 같이 그거 과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성대리 학생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